안녕하십니까. 2026년 서울국제도서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유튜브 영상 중에 가장 처음으로 조회수 10,000회 넘긴 영상이 이제 작년 2025년 서울국제도서전 영상이었는데요. 도서전이라고 하면 사실 뭐 책 사고, 굿즈 구경하고, 굿즈 사고,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사인회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도서전은 그 해의 출판계의 분위기, 독자들의 관심사, 그리고 책이라는 매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도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서울국제도서전에 가기 전에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 작년과 비교해서 바뀐 것들, 그리고 현실적인 팁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는 작년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먼저 살펴볼 것은 티켓입니다. 2025년에는 티켓 매진 문제가 좀 컸습니다. 개막 이전에 티켓이 모두 다 팔렸고요. 그래서 현장이나 당일 티켓 판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항의가 많았죠. 그래서 당일에 티켓을 구매하고 입장하려고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현장까지 직접 오신 분들께서 현장에 와서야 티켓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2026년에는 티켓 예매 체계가 세분화됐습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단체 티켓, 얼리버드, 일반 티켓, 당일 티켓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당일 티켓은 온라인 티켓과 현장 티켓 모두 발권 가능하고요. 하지만 당일 티켓 역시 당일 그날 준비된 판매량이 모두 소진이 되면 구매가 불가능하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장에서 하시기보다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안내에도 현장 판매는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편의 제공 성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사라 이 말이겠죠. 저는 사전 예매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사전 예매도 보니까 모든 티켓을 한 번에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일마다 어떤 수량을 설정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날 실패를 하고 다시 두 번째 날 들어가서 성공을 했죠. 이와 같이 당일권, 현장권도 비슷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날짜마다 정해진 양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작년에 문제가 됐던 티켓 판매를 보완하려는 어떤 보완책이 아닐까. 그래서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지금이라도 예매가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하시고 계속해서 네이버 예약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주제와 분위기입니다. 2025년의 서울국제도서전 주제는 믿을 구석이었죠.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기대는 것, 의지할 곳, 책이라는 것이 어떠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곳이었습니다. 2026년 주제는 인간선언, 호모두드리입니다. 공식 소개에서는 호모두드리를 질문하는 인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AI가 빠르게 답을 내놓는 시대에 인간에게 필요한 사유와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도서전을 볼 때 단순히 어떤 책이 예쁘다, 어떤 부스가 재미있다, 혹은 어떤 굿즈가 좋다를 넘어서 출판계가 AI 시대에 독서와 인간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주빈국도 바뀌었습니다. 2025년 주빈국은 대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작가와 대만 출판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았죠. 올해 주빈국은 프랑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도서전에는 18개국 그리고 530여 개의 출판사가 참가를 하고요. 그중 주빈국이 프랑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프랑스 여러 작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죠. 사인회와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 이건 이미 아마 매진이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관심을 모으고 있죠. 문학 독자라면 주빈국관에 들러서 어떤 프랑스의 문학과 사유, 그 그림책, 철학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스 운영 방식도 조금 더 기획 중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참가사 모집은 얼리버드 신청과 일반 신청으로 나뉘었죠. 올해는 일반 신청 없이 얼리버드로만 마감이 되었는데요. 참가 신청서에 부스 운영 계획을 묻는 질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참가하지 못하는 출판사들이 발생을 했고 이 기준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뒷말이 조금 나왔던 것 같고 이렇게 이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지 않는 출판사들이 자체 도서전을 여러 개 지금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 입장에서는 각각의 출판사들이 어떻게 자신의 부스를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부스마다 큐레이션, 이벤트, 작가와의 만남, 사인회, 굿즈, 한정판 책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서울국제도서전에 가기 전에
준비하면 좋을 것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갔던 경험을 기반으로 좀 드리는 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티켓입니다. 뭐 아까 말했듯이 올해 티켓은 당일권과 현장권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수량이 소진되면 바로 판매가 종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최대한 네이버 예약이나 이런 데 표가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당일에도 무작정 가기보다는 당일 티켓팅이 가능한지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 입장 날짜는 티켓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만 가능합니다. 입장 마감 시간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6시 반, 그리고 마지막 날인 일요일은 오후 4시 반입니다. 그리고 무료 입장 대상자도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도서전의 이벤트들입니다. 작년에는 굿즈나 이벤트 같이 독자들의 독서 외적으로 관심을 많이 끌었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굿즈를 간소화하고 도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느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강연과 북토크가 있죠. 2026년 도서전에서 진행하는 강연은 무료 예약이 가능하지만 도서전 입장 티켓은 별도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서전에서 진행하는 강연에 당첨이 됐고 예약이 되어 있지만 도서전 입장 티켓 자체가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말이겠죠. 강연 예약은 휴대폰 번호 인증으로 가능하고 한 강연당 1인 1석 그리고 선착순 혹은 추천 방식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의 강연들이 예약 마감되어 있지만 사인회나 그 각각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강연회들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관심 있는 출판사나 부스들을 선정해서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도서전에 가는 방식은 예를 들어 어떤 작가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어떤 이벤트들을 먼저 보고 내가 여기 날에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날 입장권을 예약하기도 하지만 일단 가능한 날 예약을 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이벤트들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약을 하신 분들은 자신이 가는 날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6년 공식 홈페이지는 부스 배치도와 참가사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서전 현장에 가면 생각보다 사람이 정말 많고요. 책도 많고 굿즈도 많고 그리고 출판사 부스 진짜 빽빽합니다. 정신이 없다는 말이죠. 아무 준비 없이 가면 결국 우리 눈에 띄는 대형 출판사나 그냥 굿즈 많은 곳 이런 부스만 보고 오기 쉽거든요. 그런데 독립출판사나 문학출판사, 번역서가 강한 출판사나 뭐 예를 들어 시집을 많이 내는 출판사라고 합시다. 이러한 곳들은 자기들끼리 숨어 있거나 조금 외진 곳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미리 알고 그 출판사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면 훨씬 효율적인 동선을 짜기가 쉽겠죠. 특히 굿즈나 한정판 도서들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위치를 확실히 알고 그쪽부터 방문을 해야겠죠. 물론 이런 굿즈 한정판들은 매일 새로 들어오거나 정해진 시간에 나오기도 하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서전에 갈 때는 도서전에 가서 사고 싶은 책 리스트만 가지고 가면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리스트를 이번에는 2개로 나누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내가 미리 살펴보고 가서 살 책 리스트, 그리고 하나는 내가 직접 도서전에서 만나서 사고 싶은 어떤 카테고리들, 예를 들어 그림책, 시집 이런 것들이겠죠. 다시 말하자면 여유 예산을 조금 두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도서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책들은 사전 공개하는 책들 혹은 스페셜 에디션, 한정판, 그리고 인기 많은 책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책만 보고 도서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대부분 인터넷에서 구하기도 쉽고 인터넷에서 구하면 굳이 무겁게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배송해주니까. 물론 열의가 있는 독자라면 내가 남들보다 먼저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 혹은 이런 스페셜 에디션 내가 꼭 갖고 있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독자들이라면 그런 책들은 구매 리스트에서 조금 밀어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사고 싶다, 소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책들을 좀 구매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독립출판사에서 나오는 어떠한 시집들 혹은 뭐 그림책들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 일부를 조금 비워두고 거기서 현장에서 만나는 책들을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히 작가의 사인이 들어있는 책이나 작가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작가분들이 책방 직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절판된 책이나 한정판인 책들 구매하면 당연히 좋고, 주빈국 프랑스와 관련된 외서들 이건 꼭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굿즈를 직접 판매하는 곳들도 있지만 책 몇 권 이상 구매 시 증정 혹은 몇만 원 이상 구매 시 증정하는
부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 지점도 미리 살펴봐야 할 점이겠죠. 그 다음은 조금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도서전은 생각보다 체력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시부터 도서전이 시작될 텐데 10시부터 한 7시까지 하겠죠? 그러면 9시간이거든요. 책 진짜 무겁고요. 코엑스 정말 넓고 사람들 정말 빽빽합니다. 그래서 약간 사람들과 그 책에 빨리는 기가 엄청나고요. 체력도 금방금방 소진됩니다. 그러니까 편한 신발은 필수고 작은 가방보다는 백팩이나 정말 많은 경우에는 캐리어, 그리고 물, 당 떨어질 때 먹을 간식거리, 보조 배터리는 진짜 필수입니다. 특히 책을 많이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큰 배낭이나 작은 캐리어나 혹은 캠핑이나 이럴 때 가지고 가는 카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 외건 이런 것도 준비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번 도서전에서 뭘 봐야 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이 도서전이 유행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재미로 한번 가봐야지, 나도 이번 기회에 독서에 좀 흥미를 가져보고 싶다, 너무 좋죠. 뭐 굿즈, 작가 이런 거 자체에 초점 맞추는 거 정말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출판 문화라거나 도서 문화, 독서 문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거, 문학을 전공하는 저로서는 너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더 관심 있는 독자 혹은 깊이 있는 독자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 말했던 이 주제, 인간선언, 호모 두두리를 중심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AI 시대에 인간이 질문을 던지는 주체로서 어떠한 사고방식, 어떠한 사유를 통해 어떠한 질문을 던질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도서전이 구성되어 있죠. 단순히 도서전 자체를 즐기는 것보다 이러한 질문에 각각의 출판사들이 내놓은 해답 혹은 실마리, 그리고 도서전 자체에서 준비한 전시에서 이 시류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이것들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훨씬 더 의미 있는 도서전이 되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 역시 AI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를 많이 찾아줄 수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쨌든 그들이 답을 내놓는 존재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답을 유도해내기 위해 훨씬 더 의미 있고 좋은 질문을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가진 요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것을 중심으로 가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주빈국이 프랑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프랑스는 문학, 철학, 예술 이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굉장히 전통이 있는 나라기도 하고 그들의 고전이 현대의 문학이나 예술, 어떠한 시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석사 때 논문 쓰고 지금 계속해서 읽는 이론서 역시 프랑스 철학자들, 프랑스 예술학자들이 주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나오는 책들,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되는 프랑스 책, 그리고 한국 출판사들이 프랑스 책들을 어떤 방식으로 큐레이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다루고 있지 않은 주제들 혹은 다루지 못하는 주제들을 해외 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한국에서 지금 막 관심 있는 주제들을 그 주제에 대해 미리 다루고 있는 해외 도서들을 통해 깊이 있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독립출판사나 소형 출판사들, 그리고 어쩌면 비주류 장르 문학들이다 보니까 대형 출판사보다는 소형 독립출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저는 대형 출판사는 사실 온라인에서도 그 정보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쉽죠. 이들이 어떤 책들을 읽고 있고 어떤 이벤트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제로 요즘 책들을 해석하고 내어놓고 있는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알고리즘에서도 잘 볼 수 없는 것들이 자기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책을 펴내고 해외 도서들을 수입하고 있는 출판사들입니다. 특히 문학, 시, 에세이 이러한 어떤 장르 문학들이나 일종의 예술적 이론들, 그리고 현대 시대에서 막 논의되고 있는 비평 이론들은 독립출판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년에도 제가 독립출판사 부스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고요. 다양한 형식의 책, 그러니까 장르가 다양한 것도 있지만 형식 자체가, 책의 모양이나 구성 자체가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니 독립출판사들 부스도 꼭 한 번씩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번 도서전 가기 전에 준비하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작년에 저는 굿즈를 중심으로 동선을 짰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기 있는 굿즈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빨리 매진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굿즈나 한정판이신 분들은 오픈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점심 먹고 천천히 12시나 12시 반쯤 와서
여유롭게 둘러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오픈런을 하면 기가 아침부터 너무 많이 빨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고 들어가기 전부터 막 줄 맞춰서 이동하고 여기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조마조마하고요. 굿즈가 다 나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책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물론 관심 있는 굿즈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출판사들이나 특히 제가 전공하는 시 그리고 그림책을 주로 내는 출판사들이 호모두들이라는 이 주제를 어떠한 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발 굿즈나 책을 이번에는 많이 안 사길 바라고 있는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책을 사는 거에 있어서의 유일한 문제점은 우리가 책을 살 때는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산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작가와의 만남 한 세션에 당첨이 됐거든요. 제가 만나는 작가님은 김보영 작가님입니다. 김보영 작가님은 SF 소설을 쓰시는 작가님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미국인 친구 중 한 명은 김보영 작가님으로 학위 논문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 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좀 덕분에 제 도서전이 다채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녀와서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제가 조금 살 굿즈들과 책들에 대한 소개 영상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